직접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이렇게 결제, 토큰화, 정산, 금융인프라, 제도권 편입에서 현재 나와 있는 형태를 그대로는 아니겠지만은 채택을 당연히 하게 될 거고 해당 네트워크의 활용성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쓰여온 게 아무래도 이더리움이다 보니까 이더리움 생태계는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다보스에서 3일차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이 예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도로 총대도 되게 많이 되고 있고 건물 이제 옥상에 이제 스나이퍼들도 보이고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좀 어수선한 분위기이긴 한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다보스 포럼 내 디지털 자산 토큰화 세션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이제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 금융 시스템 편입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고 해당 내용은 이제 그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리플 그리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서 이제 세션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 대립되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 한 줄로 이야기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계속 그 반복된 얘기지만은 이제 토큰화나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이런 쪽에 대한 실험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편입되기 위해서는 코인베이스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현재적인 이제 규제, 혁신적인 규제의 역할을 논의를 하고 있고 규제의 역할 자체가 어떤 것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잘 편입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앙은행 관점에서는 당연히 현재 이제 제도권에 있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는 역할을 그 규제가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즉 어떤 그냥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 관점으로 보고 있는 코인베이스와 리플은 당연히 좀 어떻게 사업을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규제 속에서 찾고 있는 거고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 안정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관점 포인트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논의는 비단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계속 이루어질 거고 이 두 가지 합의가 되어야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 미국 클래리티 법안 차원에서도 주요한 힌트일 수 있는 게 대립보다는 어떤 공존의 방향을 보고 있고 기존 전통 금융권이 이길 것이냐 그 신규 이제 웹3 업계가 이길 것이냐라는 관점보다는 누가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 혁신과 서비스 발전은 더 민간에서 책임을 지자 똑같이 안정성이나 기존 확대에 있어서 투명성 등을 보장하는 것은 더 중앙은행에서 책임을 져보자 정부나 규제기관에서 해보자 라는 게 이제 핵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계속 어떤 관점으로 더 봐야 될까 기존 이제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이 논의가 계속 진전이 내일도 될 거고 그 이후에도 될 거고 매우 빠른 속도는 아니면 진행이 될 건데 이걸 이제 코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여전히 이렇게 기관화에 대한 논의나 결국 결제,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빨리 진행되면 빨리 진행될수록 결국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포인트는 디파이 생태계 그리고 금융기관이 무엇을 채택할 건지에 대한 게 이 앞으로 코인 시장의 핵심 내러티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뷰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NFT나 밈 같은 트렌드가 주요 트렌드가 되기는 앞으로는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결제, 정산,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 관점에서의 네트워크가 무엇이 될 건가에 대한 거를 더 고민해보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이렇게 결제, 토큰화, 정산, 금융인프라, 제도권 편입에서 현재 나와 있는 형태를 그대로는 아니겠지만은 채택을 당연히 하게 될 거고 어떤 형태로든 채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네트워크의 활용성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쓰여온 게 아무래도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오던 게 이더리움이다 보니까 이더리움 생태계는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그러면 이더리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냐라고 하면 기존과는 달리 좀 더 비트코인 같은 모습을 더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떤 공격적인 상승률을 보이거나 하기보다는 금융 인프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검증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훨씬 더 깊게 그리고 훨씬 더 무겁게 해나가는 게 이더리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이더리움 주변에 이제 그 확장성을 도와주고 있는 이제 여러 네트워크들 있죠. L2라던가 애플리케이션 D앱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해당 D앱들은 앞으로 훨씬 더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것처럼 이더리움도 이제 인프라 관점에서 훨씬 더 접근을 하면서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잡아가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L1이나 그 D앱 같은 거에서는 훨씬 더 실제 트래픽이나 활동성이 많이 잡힐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큰 생태계 내에서 이더리움 확장을 돕고 있는 테마의 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게 유의미한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의 포지션 전략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느낀 게, 이제 식당도 다니고 미팅도 해보고 하다 보면 결국 전통 금융권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스테이크를 지키기 위해서,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우리가 탈중앙화에 대한 가치를 내세운다라고 해서 해결될 이슈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기관들이 무엇을 요구할 거냐라는 관점에서도 규제 수용이 가능한 형태, 그리고 대형 기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 측면에서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도 누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조심스럽게 계속 보고 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이라는 기본적인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이제 금융 결제의 핵심적인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더리움,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더리움 그리고 기관 도입을 확장적으로 결제, 스테이블 코인, 정산, 토큰 발행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 내에서 각자 어떠한 실질적인 기관들과 일을 하고 있는가, 무슨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내가 이 코인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내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적인 요소는 앞으로 시장을 한동안 계속 더 흔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그 우리 코인 시장도 큰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코인이 그 포트폴리오에 맞는 구조인지 한 번씩 살펴보시면 앞으로 꾸준히 이제 들고 갈 수 있는 코인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내일부터는 조금 더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어떤 코인들이 무슨 역할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가고 있는지를 이더리움 생태계 위주로 좀 나누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